자, 그래서 입지 순위를 보는 방법은 부동산 지인에 들어와서 지역별 시군구, 지역별 분석에 들어와서 시군구별 시세 순위를 클릭하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 필터링을 5분위로 나눕니다. 5분위로. 그러면 어떤 지역이든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자, 네이버 많이 하세요. 네이버. 자, 왜냐면 이런 앱 들어가기가 좋아요. 사이트. 자, 부동산 지인에 옵니다. 자,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어떤 지역이든 대략 5분위 정도로 나눠서 내가 이 움직임을 체크하자는 겁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자, 무료 회원가입 하시고 부동산 지인에 들어오셔서 무료 회원가입 하시고 내가 일단 대전이다. 대전을 잘 모르겠다. 그런데 대전을 보고 싶다. 그러면 부동산 지인에 들어와서 지역 분석에 들어와서 대전을 클릭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을 검색을 누릅니다. 그러면 대전의 5개 구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대전으로 쭉 내려와서 이렇게 5개 구가 나오죠. 여기서 매매 순위를 봅니다. 매매 순위를 보면 매매 시세 순위별로, 자,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매매 시세 순위별로 보니까 제일 비싼 데가 어디예요? 유성구, 그 다음 이제 서구, 그 다음 중구, 동구, 대덕구. 그래서 5분위로 나누면 유성구가 1급지, 2급지가 서구, 3급지가 중구, 4급지가 동구, 5급지가 대덕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원래라면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격별로 분위를 나눠야 되는데 사실 유성구와 서구가 1245와 1231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럼 이 두 개가 사실 1급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 중구가 중급지 정도 되겠다. 여기가 상급지, 중급지, 여기가 하급지 정도 되겠다 이래 보면 되고요. 그럼 이제 상승장이 오기 위해서는 유성구랑 서구가 먼저 올라야 되거든요. 유성구와 서구가 먼저 올라야 되는데 지금 시세 변화를 보니까 유성구가 화살표가 위로 떴죠. 서구도 위로 떴죠. 아, 유성구, 서구가 좀 상승장으로 가려나 싶은데 전세는 아직 안 올라가고 있죠. 아, 그러면 아직까지 상승은 멀었겠다. 매매 시장보다 정상적 시장에서는 전세 시장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대전을 전체로 놓고 분석을 하지 마시고 유성구만 혹은 서구만, 유성구를 필터링 하는 게 좋겠죠. 유성구만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크게 보면. 그래서 유성구를 모니터링 하면서 유성구의 전세가 높아지네. 그 다음에 매매도 오르네. 그러면 이게 이제 점점 대전의 반등장이 올 수 있겠다. 이렇게 조금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서울이다. 자, 서울이다. 서울은 25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시세 순위별로 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치를 떼고 보는 거예요. 위치를 떼고. 그래야 간단해요. 그래서 서울은 강남, 서초, 용산, 송파, 양천구가 1분이구나. 그 다음에 송동, 광진, 마포, 종로, 영등포구가 2분이구나. 그래서 3분위가 이제 동작, 강동, 중구, 강서구가 3분위, 그 다음 4, 5 이렇게 나눠 놓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은 강남, 서초, 강남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강남, 서초, 용산, 송파 이런 라인들이 먼저 매매 시장이랑 전세 시장이 살아나줘야 서울이 움직일 수가 있고, 그래야 이쪽이 움직여야 경기 1급지로 움직이고 경기 1급지가 움직여야 경기 2급지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수도권 시장이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거래량을 이게 나중에 이거 다시 볼 겁니다. 6월달은 거래량 통계가 안 잡혀요. 그래서 5월달 거래량을 봐야, 한 달 전 거를 봐야 좀 잡히거든요. 사실은 거의 2달 전 거를 봐야 완전한 거래량이 보여요. 그래서 보니까 서울 내에서 매매 순위로 보니까
다시 매매 시세 순위를 하고 강남구의 전세를 보니까 115%로 전세 거래량이 100이 중간이거든요. 100이 중간인데 100보다 높으면 거래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강남을 보니까 매매 거래는 49.9%로 평소 대비 절반 정도밖에 거래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강남은 5월 기준으로 해서 아직 살아나기가 멀었구나. 그런데 선행하는 전세 시장은 조금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뭐 3개월에서 6개월 연달아서 전세 시장이 계속 움직인다 하면 강남은 점점 안정화를 찾았다가 이러다가 요 전세 시장에서 매매 시장으로 시장이 넘어가면서 강남이 안정화되는 시장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되고, 아직까지 보니까 전세 시장은 조금 거래 비중이 높은 편인데 대비 매매 시장은 아직까지 거래가 안 받쳐주죠. 예. 지금 5월 달에 거래가 지금 49%로서 안 받쳐줍니다. 그런데 과거 2022년 12월 달 보면 강남 서초가 10%대였어요. 그러니까 평균이 100개가 거래됐으면 10개가 거래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5월 달에 오면서 평균 100개가 거래됐다면 50개가 거래된 거예요. 그래서 평균이 100개가 거래되는데 120건이든 140건 이렇게 120%에서 140%가 돼야 여기는 시장이 다시 반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직 반등했다라고 볼 수 없죠. 그리고 이게 10%밖에 안 되는 너무 거래가 작다가 이제 거래가 5배나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평균보다는 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이 기준 대비 올랐을 뿐인 거지 실질적으로는 거래량이 회복한 거는 아니다. 회복 중인 거지 다 회복한 거는 아니다. 그러면 이제 항상 매매 시장보다는 그러니까 시세 시장보다는 거래량이 선행하고 거래량 중에서도 매매보다는 전세가 선행하거든요. 그래서 전세 거래량을 첫 번째 살펴보고 그다음 매매 거래량 살펴보고 그다음 이제 시세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망을 할 때는 이 거래량이 제일 중요한 지표거든요. 이건 나중에 보는 법 다시 배울 거고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 들어간다 시장을. 예. 자, 그리고 입지로 다시 돌아와서 시군구별 입지를 볼 때는 부동산 지인에 들어와서 지역 분석에 시군구별 해서 시세 순위대로 나누고 요거를 5분위로 나눕니다. 그래서 부산은 보면 15개 15개 구군이 있거든요. 그러면 5개로 나누면 3개 단위잖아요. 그래서 해수동이라 부르는 이유가 예전에는 동래구가 위였거든요. 근데 요때 이게 제가 옛날에 캡처를 한 거다 보니까 연제구가 위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원래는 해수동이었는데 연제구가 위로 갔습니다. 그러면 연제구가 고평가거나 동래구가 저평가인 거예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한번 봐볼까요? 부산을 클릭을 딱 하면 자, 매매 시장 이래 보니까 동래구가 다시 연제구를 따라잡고 위로 왔죠? 예. 이걸 보면 뭐를 알 수 있다? 내가 서열을 알고 있으면 동래구가 연제구에 따라잡혔네? 그러면 연제구는 팔고 동래구를 사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큰 방향이 이 부산시 내에서도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래구가 저평가네? 동래구 내에서 어디를 들어갈까? 이래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서열 나열을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과거로 내가 돌아가서 원래 저는 이 단지까지도 필터링을 해서 봤는데 미친 짓을 해야 돼요. 부동산 투자를 잘 하려면 미친 짓을 해야 되는데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임장을 많이 다니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런 지역 분석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강의 자료 만드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나의 실력이 느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미친 짓을 보면 내가 2014년 1월 달로 돌아가서 서울 아파트를 산다면 무엇을 샀어야 좋았을까? 이걸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양천구를 샀지만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자, 서울의 지도 요게 눈에 잘 들어와서 이런 건데 나중에는 요게 익숙해져야 돼요. 자, 보니까 입지가 제일 좋은
서초, 강남, 송파는 거의 79%, 78%니까 거의 8, 90%대 올랐단 말이에요. 1급지가. 그 다음 2급지 마포, 용산, 성동구가 70, 80% 올랐죠. 그 다음에 60% 올랐죠. 자, 보세요. 제일 좋은 동네가 많이 오르고, 그 다음 급지는 10% 빠지게 오르고, 그 다음 급지는 또 10% 빠지게 오르죠. 그래서 좋은 동네가 많이 오른다. 보이죠? 그 다음 급지는 또 10% 빠지고. 그런데 이 부산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도 보면 거의 이 비슷한 법칙대로 흘러갑니다. 네. 그래서 부산도 보세요. 1급지가 40%대 오르죠. 2급지가 30%대 오르죠. 그 다음 급지가 20%대, 그 다음 급지가 10%대. 아, 입지가 좋은 데가 상승장이 오면 많이 오르구나. 그리고 부산보다 서울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오를 때 상승률이 높구나. 아, 그래서 투자로 볼 때 서울을 보는 거구나. 여기까지가 이제 1차적 생각. 예, 1차적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보면 매매 상승률을 보니까 강남구가 제일 많이 올랐죠. 아, 그래서 2014년에 들어가면 투자했다면 강남을 사는 게 가장 좋았겠구나. 이게 이렇게까지 보는 게 1차적 생각이라 했죠. 그래서 보니까 제가 서두에 뭐라 했냐면 이 가격이 오르는 거는 인플레이션이랬죠. 화폐 가치 하락. 그래서 아까 구미 아파트랑 김포 아파트랑 비교를 했죠. 그래서 결국에 이 인플레이션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데 비가 오듯이 돈비가 떨어지는데 제일 높은 데부터 떨어지고, 그래서 거기부터 많이 쌓이구나. 그렇게 보면 되고, 두 번째 많이 오른 것을 보니까 성동구가 입지 순위로는 저 뒤쪽에 있거든요. 완전 뒤는 아니지만 근데 이게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성동구가 딱 어디냐. 자, 이 법칙을 보면 돼요. 서울 성동구가 어디냐 보니까, 자, 강남이 있으면 사람들은 보면 왜 이 인플레이션과 사람의 욕망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모든 이 학문의 끝은 인문학입니다. 사람의 욕망 때문에 움직이는데, 사람들이 누구나 돈만 많으면 강남을 살고 싶어 합니다. 사고 싶어 하고. 근데 강남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러면 어디? 서초를 보고, 그 다음 어디? 송파를 보는 거예요. 특징이 다 뭐다? 강남 옆에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아래쪽을 보니까 서초예요. 강남의 아래쪽을 보니까 서초입니다. 그 다음에 성남 수정구가 나오는데, 여기는 스카이뷰로 보면 다 산악지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군공항이 있고, 그래서 수정구가 뭔가 개발하기 힘들었구나. 예. 그래서 밑에 보니까 여기 분당구가 있구나. 그래서 사실상 강남 바로 아래는 수정구가 있는데 산악지대고 군공항이 있다 보니까 여기가 뭔가 개발하기 힘드니 분당으로 갔구나. 그래서 분당에 보니까 분당구 내에서 분당 신도시도 있고 판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밑에인 분당, 판교, 그 다음에 왼쪽 밑에인 과천, 그 다음에 그런데 보면 바로 위에 강이 있어요. 그래서 늦게 퍼졌어요. 강까지. 근데 보니까 여기 예전에 노란색 선 있죠. 노란색이 이게 수인 분당선인데, 수인 분당선이 생기기 전에는 강남에서 여기 성동구까지, 특히 성수동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됐을까? 이래 보니까 여기 강남에서 2호선 라인 따라서 가려고 하니 잠시를 지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이제 여기로 와야 됐죠. 네. 그런데 수인 분당선이 딱 생겨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한 방에 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보니까 지리적으로 강남 위에는 성동구가 있네. 강남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이 성동구가 영향을 받아서 같이 갈 수 있겠다. 그러면서 성동구가 입지 등급이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승률도 뒤따라서 많이 오르게 돼요. 그 다음에 강서구가 입지 등급 자체는 서울에서 중급지지만 개발 호재가 많았죠. 마곡지구라는 거대한 개발 호재가 많다 보니까 신도시와 LG 이런 대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 강서구가 개발 호재가 있는 데가 세 번째로 많이 올랐구나. 그 다음에 광진구가 비교적 좀 높은 등급이었는데 15위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강진구가 입지 등급이 하락하면서 상승률 자체는 조금 매력이 떨어졌구나. 근데 그 뒤를 보면요. 18년 뒤에 19, 20년을 보면 또 강진구가 많이 올랐어요. 자, 그래서 보니까 입지 등급이 좋은 데가 일단은 많이 오르구나. 그 다음에 입지 등급이 상승하는 최고 등급과 접근성이 좋은 데가 많이 오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대구를 볼 때, 자, 보면 이 법칙이 어디든 통하는 거예요. 자, 강남구에서 강 건너서 어디가 있어요? 성수동이 있죠. 강남에 강 건너서 성동구가 있습니다. 세종시로 가도, 자, 세종시에서 대장 입지는 어디랬어요? 이생활권입니다. 이생활권인데, 요 이생활권인데 강 건너서 어디가 있냐? 삼생활권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여기가 강남 역할이면 여기는 잠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잠실 역할을. 그 다음에 해운대로 오겠습니다. 부산 해운대로 오면, 부산 해운대 이거를 딱 꼭 이렇게 돌려놓으면 강남에서 강 건너서 성동구가 있는데 해운대에서 강 건너서 어디가 있냐? 수영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운대가 오르면 수영구가 따라 오르겠다. 그 다음에 대구도, 대구 범어동이 제일 비싸죠. 범어동이 수성구인데 요 동을 지우고, 자, 제가 여기 수성구가 있는데 수성구에서 딱 건너면 여기 삼각, 여기 교차 지점이 있죠. 여기서 딱 건너면 여기가 동구가 되고 여기서 딱 건너면 중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서 제일 좋은 입지는 여기 범어 내거리가 있는 범어 사동, 완촌 삼동 요 라인들이죠. 요 라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음 퍼지려면 어디로 갈까? 후보지가 여기 담티역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수성구 내에서도 이쪽도 조금 좋을 것 같고, 이런데 비수성구 중에서는 어디가 좋을 것 같냐 했을 때 2호선 라인으로 따라가면 요 2호선 중구가 바로 이제 또 수성구 바로 옆이죠. 그래서 요 2호선 라인으로 따라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2호선 라인이면서 더블 역세권인 반월당역을 보니까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 지적 편집도로 보니까 여기가 부산 서면 서울 명동처럼 너무 상권이 번화한 곳이에요. 그래서 주거지랑은 조금 맞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블럭 옆에 있는 요 라인을 보니까 여기가 이제 여기가 청라 힐스 자이 아파트나 남산 롯데캐슬 아파트가 있는 요 라인인데, 그래서 요 라인이 인기인 겁니다. 아니면은 한 단계 밑으로 내려와서 명덕역 요런 데가 또 인기인 거고, 요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밑에 옆으로 오면 중구인데 위로 가면 또 어디예요? 동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구의 대장은 또 뭐가 있지? 요 동구를 보니까 신천동이, 여기가 범어동이잖아요. 어쨌든 대구에서 제일 좋은 동네인데 범어동 바로 위에 또 신천동이 있네. 구로 따져도 수성구 바로 위에 동구가 있네. 이 동구가 대구 동구가 참 신기하게 생겼어. 요렇게 해서 요쪽 라인은 안 좋겠지만 요 라인은 요 범어동이랑 가깝네. 그래서 여기는 이 수성구의 영향을 받겠다. 요런 식으로 이제 입지가 좋은 데가 있으면 옆에 따라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경대 병원역도 있지만 여기도 아파트가 뭐 많이 없죠. 신축 아파트 요거 들어오네. 빌리브 프리미어 아파트. 근데 23년 8월이네요. 이렇게 이제 땅덩어리를 쪼개서 보면서 단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나중에 단지 또 찾아봅시다. 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면, 자, 자, 입지가 좋은 동네가 많이 오르고 입지 등급이 올라가는 데가 많이 오르더라. 그 다음 개발 호재가 있는 쪽이 많이 오르더라인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입지가 좋은 데가 많이 오르더라. 그 다음에 입지가 개발 호재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상승기 때는 입주 물량이 많은 게, 적당히 많은 거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한다. 그 다음에 보면, 부산도 보면요. 요 다대선 연장해서 2017년 4월 20일 날 부산 지하철이 1호선이 연장됐거든요. 다대선까지, 다대포까지. 이렇게 연장이 돼서 다대포가 그래서 얼마 올랐냐 보니까 이 연장 전후로 보니까, 지하철 개통 전후로 보니까 다대동이 9.4%가 올랐고, 오히려 명지 신도시가 있는 명지동이 24%가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역개통이라는 이런 개발 호재보다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도시, 입지 이런 데가 더 많이 오른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서 상급지는 투자에 되게 긍정적이고 하급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투자에 되게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 제가 좀 설명하기 좋게 조금 서울은 입지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로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제가 해운대 사는 친구한테, 해운대나 수영구 사는 친구한테 집을 사라고 합니다. 근데 하락장 때는 집이 계속 빠질 거 아니에요? 계속 빠지니까 집을 사라 해도 무슨 소리 해? 이럴 수 있어요. 대다수는 왜 사라 하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은 언제 많이 구매해야 되겠다는 욕구가 언제 불타오른다? 우리 옆집 길동이 엄마가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올라버리면 나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움직인다 했죠. 사람들이 이 심리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고 이 심리는 주변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해운대구에 있는 길동이 엄마는 집을 샀어. 그런데 나는 안 샀단 말이에요. 근데 길동이 엄마가 집을 샀는데 이 길동이 엄마가 집을 사서 집값이 오르니까 와, 내가 집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해운대를 따라서 하자니 조금 비싼 것 같아서 동래구를 산 거예요. 동래구를 삽니다. 다음번으로는 2급지에 동래구를 사는데, 제가 동래구 사는 친구한테 집을 사라 한다 해도 안 사겠죠. 근데 이 사람은 또 언제 사냐? 동래구에 사는 영순이 엄마가 집을 샀어. 근데 집값이 올라. 자, 1급지가 오르고 그 다음에 2급지가 이제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을 사야 되겠다. 근데 이걸 사자니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3급지로 봐요. 3급지로. 그러니까 한 3급지가 한 요 정도라고 보면 뭘로 잡아볼까요? 강서구로 잡아볼까요? 명지 신도시로. 그래서 강서구를 내가 사야 되겠다 해서 샀어. 그 다음 이제 순위가 어디로 오냐면 4순위로 오죠. 4순위로. 4급지로 오는데 4순위 사고 그 다음 5순위 삽니다. 근데 이제 5순위까지 가격이 오르고 나면, 자,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이 1급지 샀죠. 두 번째 사람이 이제 2급지 샀죠. 세 번째 사람들이 3급지 사고, 네 번째 사람들이 4급지 샀어요. 그 다음 이제 오르다가 이제 다섯 번째 사람들이 5급지를 삽니다. 그러면 살 사람들이 이미 집을 많이 샀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려면 결국에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만나서 거래가 되면서 이게 시세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더 이상 나중에 받아줄 사람이 없어 버리는 경우가 첫 번째 1급지에 샀을 때보다 5급지를 샀을 때 받아주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급지에 사는 사람들은 5급지에 집을 산 사람은 산지 얼마 안 돼서 집값이 올랐지만 팔려고 보니까 먼저 막 팍 빠지는 거예요. 빠졌죠. 그 다음에 다시 하락장 다음에 다시 상승장이 와요. 그러면 또 어디부터 오릅니까? 1급지 오르고, 그 다음 2급지 오르고, 그 다음 3급지 오르고, 4급지 오르고, 5급지 오르니까 얘는 5급지 사람은 사자마자 빠지는데 다시 회복되자니 남들 다 오른데도 우리 집은 안 올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 집은 안 올라 이래서 본전 오면 파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자 상급지에 사는 사람들은 투자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오랫동안 상승을 했고 빠진다 하더라도 얼쭉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데 상급지부터 반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급지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조금 기다리면 돼. 어차피 다시 오를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급지에 사는 사람들은 올라도 늦게 오르고 빠지면 이제 먼저 빠진다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같이 하락장이 오는데 얘는 자기가 산 집이 오르자마자 빠지니까 먼저 빠진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를 때는 늦게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상급지에 사는 사람과 하급지에 사는 사람이 똑같은 역량의 사람이더라도, 아니면 혹은 더 똑똑한 사람이더라도 내가 여기에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부자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생 공부를 하게 되는데, 와, 이게 내가 아무리 나의 능력치도 중요하지만 이 내가 처해진 환경이 나를 엄청나게 변화를 시키구나.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이 뭐냐?
누군가는 같은 현상을 가지고 6이라고 보고 누군가는 같은 그림을 보고 9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부동산의 흐름이 있고 이게 입지 따라서 순서가 다르고 폭이 다를 뿐인데 상급지에 사는 분들은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 긍정적이고 긍정적이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본시장, 금융 이런 데 대해서 경제 이런 데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보시면 월급쟁이 30년, 사업가 30년, 투자자 30년 누가 제일 돈을 많이 법니까? 결국에는 월급쟁이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도 투자를 하게 되고 부동산 투자로 돈 번 사람도 주식 투자로 돈 번 사람도 부동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부자의 행동을 쫙 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고 부자가 됐을 때 이걸 지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부자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들의 행동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돈이 많다 부자들이라 하면 왠지 악독한 부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색안경을 끼게 되는데 그 색안경을 버리고 딱 똑바로 봤을 때 저 부자들을 많이 만나보는 거예요. 자수성가형 부자도 좋고 상속받은 증여받은 부자들도 좋지만 많이 만나면서 내 생각을 그 부자들의 생각의 패턴을 많이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또 사실 부자들이 더 착한 사람들도 더 많아. 긍정적인 분들도 더 많고 꼭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따라서 사람을 나누는 거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현상, 경제 현상 때문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냐가 굉장히 많이 바뀌더라. 예.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투자와 주거를 분리를 시켜가지고, 내가 투자는 제일 돈 대비 수익률이 높은 이쪽에 일을 시키고요. 돈을 직원이라 생각을 하세요. 돈을 직원이라 생각을 하면, 투자와 주거를 같이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거든요. 근데 투자와 주거를 분리시켜가지고, 내가 똑같이 직원 월급을 200만 원, 300만 원 주는 직원이 있는데 일 잘하는 직원한테 나는 더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일 잘하는 부동산에 나의 큰 돈은 거기에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거는 내가 내 주거로 필요한 데 있죠. 거기에 그냥 주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내가 주거와 투자를 합치려고 하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니까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투자금 대비 수익률, 그러니까 기간 대비 수익률 이런 것들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투자는 일 제일 잘할 것 같은 부동산에 넣으면 되고 주거는 내가 잘 알잖아요. 저의 상담 필요 없이 저는 남편이 여기 출퇴근해야 되고요. 제가 여기 출퇴근해야 되고 아기는 이런 환경에 자랐으면 좋겠다. 여기를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거기는 월세를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전세로 돈을 깔고 앉기보다는. 이론상으로는 주거와 투자를 분리시켜서 주거하고 싶은 데는 월세를 살고 제일 일을 잘할 것 같은 데는 세를 주는 게 좋아요.